네, 방송 좀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송을 시작해. 우선 커피 한 잔 먹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날입니다. 날씨는 좀 추워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방 나가는데 또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요. 정말 궁금하군요. 안녕하세요. 신축년 새해 희망의 꿈을 안고 상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올해도 B&B 풍물라디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청취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 풍물상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설동에 위치한 서울 풍물시장은 근세 100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등재된 뜻깊은 시장으로서 사료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많은 관광특화 시장입니다. 전체 상가를 빨주노초 파남보 희망의 무지개 색깔로 표현하여 각 동마다 개성있고 독특한 상품들을 차별화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티지 구제의류 상가는 풍물시장의 명소이고 2층의 각종 생활용품과 특수제품, 명품시계 수리점이 자리하고 있어 만물상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1, 2층 빨강동 식당가는 팔도 음식을 제안하여 고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된 문화공연도 4월에서 12월까지 이어집니다. 클래식, 국악, 재즈,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활력 넘치는 수준급 공연이 이어집니다. 2층 청춘 1번가는 1960년, 70년대의 상정가를 재현하여 수공예품, 이발소, 다방, 만화방, 사진관 등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들리시어 아련한 예추억에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야외 먹거리 장터인 풍막골은 다양한 야외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풍물시장의 맛있는 골목입니다. 고객 여러분, 서울 풍물시장에서 젊은 날의 초상을 되새겨보시고 추억어린 옛날을 회상하며 낭만의 역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의 오픈시간은 10시이고 폐장시간은 7시입니다. 한 달에 4회, 화요일은 시장을 하고 있으니 숙지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서울 풍물시장에서 보람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see you in 서울 포크 프리아마트 Thank you so much. 니하오, 후안영, 나소먼, 돌룽싱수이, 스웨어, 고헤이, 샤올라오, 딩하오, 동아유코 셰셰, 고노 이치바테 오각상가, 구르시 따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노시미, 가테 나리마스, 기요주게테 쿠다사이. 메담주 무시오, 봉주루, 비앙스 뷰니오, 서울 트라디셔넬, 막세우 뷰스, 멕시포크, 브루트 피지트, 세누누부, 짝기용아벨, 에프누프, 스톤툴 레몬.
네, 쉐게 시스타의 노래였습니다. 참가해 주시고 시장 법규 원리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풍물시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인회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인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등 일환으로 관리사무소 홍보팀이 제작 계획한 풍물시장 동영상물이 제작되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포함 인스타그램, 카카오, 페이스북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에다 서울 풍물시장을 점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좋은 반응이 오고 있는데요. 실례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시장을 찾아왔다는 고객들이 많아 실례로 노랑동 가죽제품 점포와 특수물건 3정엔 젊은 고객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홍보 효과가 상당히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인 여러분께서도 자기 점포가 어떻게 소개됐나 한 번씩 영상을 점검해 보시고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선진 풍물시장 활성화 홍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서울 풍물시장 출퇴근 시간은 오전 10시이고 퇴근 시간은 오후 7시입니다. 상인의 지속적인 홍보 관리에도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위 70% 상인분들은 규칙과 규범을 잘 지켜주고 있지만 일부 30% 상인들이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노점상의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영업시간에 포장이 가려져 있는 모습은 선진 풍물시장을 지향하는 시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고 고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상인들의 찬반을 물어 매주 화요일은 휴일로 결정을 했는데 월요일과 화요일을 연이어 휴일을 하시는 상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상인 여러분, 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에 역행되는 출퇴근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연장 휴일은 금지해 주십시오. 완벽한 시설을 겸비한 우리 풍물시장 상인 여러분의 의식구조도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사례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꼭 엄수하셔서 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에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의 문화부장 이정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MB 명화극장. 오늘 명화극장에 소개되는 영화는 1965년 미국 콜롬비아 영화사가 제작한 닥터 지바고입니다. 라이안의 처녀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연출한 데이비드 린 감독의 작품으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노벨 문학상 작품을 영화한 작품으로 1966년 38회 오스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각색상, 촬영상, 미술상, 의상상, 음악상 등을 5개 부분을 수상했고 23회 골든글러브 시상에서 작품상, 드라마 나무주연상, 드라마 감독상, 음악상을 수상한 명작입니다. 이 영화는 짜르 체제와 봉건 왕조의 부패와 이에 노동자와 농민들이 봉기가 일어나고 이에 반기를 들은 인테리 계층과 노동자, 농민들의 부패한 왕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평등 계급을 외치며 볼셰비키 혁명의 혼란기에 빠지는 러시아의 시대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8세의 나이에 고아가 된 유리 지바고 오마 샤리프는 그로메코가에 입양되어 성장을 합니다. 그는 1912년 볼셰비키 공산혁명의 기폭제가 된 겨울밤 크레물린 궁정 앞에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기마병에게 살해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이 일이 있은 후 지바고는 사회의 여러 뒷면을 접하게 되고 의학을 공부해 빈곤한 사람들을 돕고 꿈을 꾼다. 그는 그레미코가의 고명딸 토냐 제랄린 채플린과의 장례를 약속하면서 열심히 의학 실습에 몰두하는데 운명의 여인 라라 줄리 크리스티와 마주친다. 그녀는 어머니 정부 코마노프 스키 로드 스테이커 분에게 정조를 빼앗기자 사교계의 크리스마스 무도회장에서 코로마파스키를 방아쇠로 당겨 총상을 입힌다. 유리는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호기심을 느낀다. 그러나 라라는 공산혁명과 파샤와 연인이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나고 그는 군의관으로 참전을 한다. 그는 우연히 종군 간부로 변신한 라라와 반갑게 회화한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정부 소비에트 인민공화국이 수립된다. 혁명 정부는 유리와 같은 지식인은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우랄 산맥의 오지 마리키 노스코로 숨어든다. 궁핍하지만 평화가 감도는 전원 생활을 보내다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시내 도서관을 찾은 그는 우연히 그 근처로 이주해온 라라와 토냐 사이를 오가면서 이중 미래를 지속한다. 그 뒤 빨치산에 잡혀 강제 입산을 당한 유리는 천신만고 끝에 탈출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다
전차에 내리는 라라를 보고 황급히 뛰어가다 심장마비로 절명한다. 이것도 모르는 라라는 내란 통에 잃어버린 유리아의 사이에 태어난 딸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다닌다. 격동을 러시아가 공산혁명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에 휘말린 젊은이들의 사랑과 야망을 스펙터클 러브로망으로 만들어낸 거장 데이빗 디린 감독의 명연출 솜씨가 아카데미상을 거머쥔 작품인데요. 1967년 서울 대한극장에서 개봉되어 재수입까지 되며 큰 히트를 쳤던 70mm 대장 영화였었죠. 중장년층들에겐 추억의 영화로 평가됩니다. 아카데미 영화제 음악상에 빛나는 라라의 테마는 여름철이면 시원하게 울려 퍼지는 명곡입니다. 주연에는 오마 샤레프, 주리 크리스티, 찰리 채플린의 딸 제랄린 채플린이 주연을 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영화 닥터 지바고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라라의 테마를 들으시겠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67년도 하면 나야 굉장히 어린 시절이죠. 근데 중장년 그 당시에 대한극장은 대형 극장으로서 충무로에 있었죠. 충무로에 극장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대한극장, 스카라 극장, 또 명보극장. 그 명보극장 하면 영화배우 신영균이가 경영을 했었죠. 그래서 울지로의 흥행을 좌우하는 극장들이 상당히 많았고, 울지로의 극도극장, 파라마운트 극장, 네, 아주 상당한 극장들이 많았고, 종로에는 또 서울극장, 피카디리 극장, 단성사가 3파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 영화를 보려고 나래비, 즉 줄을 쫙 섰던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피카디리에서는 이소룡 주연의 정무문이라는 영화를 또 이렇게 상영을 했고, 단성사 같은 경우는 겨울여자, 장미 김치련 주연의 빅히트 김호선 감독 작품이죠. 네. 그 다음에 서편제도 상영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편제를 봤다는 일화는 상당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울지로에서 국도극장에서는 신영균, 문희, 김정은이 주연했던 눈물의 체르탄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 네, 그게 상영이 됐었죠. 그리고 그 후에 영자의 전성시대 연복순 송재호가 주연했었죠. 참 그 영화를 보면 70년대 우리 영화계가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서 영화가 침체기에 들어섭니다. 국가에서 그걸 제재를 많이 했다고 있습니다. 잘라내기, 필름 검열이라고 그러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자의 전성시대를 아주 어렸을 때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추억 어린 영화 EBS 그 TV에서 많이 방영을 하고 있죠. 네, 그것도 보시고, 또 요즘 또 비디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닥터 지바고 꼭 한번 보십시오. 오마 샤리프 그
오마 샤리프 그 브랜드 옷도 있습니다. 수염이 땅 이집트 원래 오마 샤리프가 이집트 배우랍니다. 네. 오늘은 추억의 영화 닥터 지바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지? 줄였어. B&B 에세이 세월과 인생. 세월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며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가고 오고 변하는 것일 뿐이다. 세월이 덧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덧없는 것이다. 해가 바뀌면 어떤 사람들은 한 살 더 나이가 먹지만 나이 든 사람은 한 살 줄어듭니다. 되찾을 수 없는 게 세월이니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하겠죠. 인생의 탐욕에는 끝이 없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 행복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가진 것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며 가난은 결코 미덕이 아니며 맑은 가난을 내세우는 것은 탐욕을 멀리하기 위해서다. 가진 것이 적든 많든 덕을 쌓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잘 살아야 한다. 돈은 혼자 오지 않고 어두운 그림자를 데려오니 재산은 인연으로 받을 것이니
내 것도 아니므로 고루 나눠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 이 법정 스님의 주옥 같은 글이었습니다.
진정 여유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왜냐고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 마십시오. 사람 사는 일에 무슨 법칙이 있고 삶에 무슨 공식이라도 있나요? 그냥 세상 좋으니 순응하며 사는 것이죠. 보이십니까? 저기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한 조각 흰 구름.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기만 그 얼마나 여유롭고 아름답습니까? 진정 여유 있는 삶이란 나 가진 만큼 만족하고 남의 것 탐내보지도 아니하고 누구 하나 마음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 눈에 피는 슬픈 눈물 흘리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슴에 담고 물 흐르듯 구름 가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남은 저리 사는데 하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깊이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삶의 고통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 법입니다. 옥에도 티가 있듯이 이 세상엔 완벽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살아가며 검은 돈은 탐하지 마십시오. 먹어서는 안 될 그놈의 돈 받아먹고 새거랑 차는 사람들 상당히 많죠. 네,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받을 때는 좋겠지만 알고 보니 가시방석이었단 사실을 말이죠. 캄캄한 밤하늘의 별을 헤며 반딧불 벗삼아 마시는 막걸리 한 잔, 소쪽새 울음소리 자장가 삼아 잠이 들어도 마음 편하면 그만이죠. 가진 것 없는 사람이나 가진 것 많은 사람이나 옷 입고 잠자고 깨고 술 마시고 하루 세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늙고 병들어 풍망산에 갈 때 빈손 지고 가는 것도 똑같지 않던가요? 근데 우리가 100년을 살겠어요? 1000년을 살겠어요?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 발버둥쳐 가져본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죽어도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 저부터도 그렇죠. 더 높이 오리려 안간힘을 써서 올라가 본들 인생은 일장춘몽일 것은 말입니다. 일장춘몽. 우리 인생길의 이름을 남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 뒤편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도록 허망한 욕심 모두 버리시고 베풀고 비우고 양보하고 덕을 쌓으며 그저 고요하게 살다 조용히 떠나면 그것이 참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군요. 저도 이 글씨처럼 행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인간인지라 다 100% 채워지지는 않겠죠. 허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숙해지고 익어감에 따라 이런 마음은 서서히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드는 금요일입니다.
찹쌀 묵은지가 있습니다. PMB 수필 Ti incontrai a Solenza di te.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나의 삶과 타인의 삶을 비교해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열등하고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나는 왜 이렇게 되지 못할까? 나는 왜 가지 못할까? 부정적이고 열등한 마음들은 나의 마음을 한없이 괴롭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온 나의 시간들과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는 행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사소하고 작은 것들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값을 매길 수도 없는 보와 같은 큰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내 주위를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 나보다 더욱 힘든 사람들, 나에게 보잘것없는 가치가 그들에게는 큰 행복과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나의 발전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더불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신발이 없다고 한탄했는데 신발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 깨우침을 얻는 것처럼 말이죠. 강한 비바람과 눈보라를 견디고 피어난 꽃과 나무들의 뿌리는 아주 강하고 단단하게 묻혀있죠. 땅속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비록 지금 나에게 힘들고 버거운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내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 나를 더욱 강인하고 깊은 인생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깊은 웅덩이가 파여있는 길이 있다면 다음에 같은 목적지로 출발할 때 그 길을 피할 수 있고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역경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일수록 비슷한 상황과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더욱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일생에서 어떠한 것을 잃어보았기에 더욱 그 소중함을 깨닫고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허튼 경험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모든 순간이 힘들고 고된 상황일지라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밀바의 노래입니다. 이태리 깐초네. La prima volta che mai guardo una rosa, la prima rosa della mia vita, sul mio vestito per i tuoi occhi